십이신살에서의 화개살 시작합니다. 십이신살 순행 12번째인 화개살, 반환살,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 함께 있고 민의에 있습니다. 군신민에서 민의니까 고위급은 아니다 얘기겠죠. 출생년 기준으로 신자진년생은 진, 사유축년생은 축, 인호술년생은 술, 해묘미년생은 미가 화개살에 해당됩니다.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용이 화개살, 뱀띠, 닭띠, 소띠는 소가 화개살, 호랑이띠, 말띠, 개띠는 개가 화개살,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양이 화개살. 화개살은 삼합의 맨 끝이고 인호술이면은 인호술의 끝자인 술, 사유축이면 사유축의 끝인 축, 이렇듯이 화개살은 삼합의 맨 끝이고 위치는 민의로서 가장 민초적인 입장으로 해석되는 신살입니다. 반복이나 재생의 성질을 갖고 있어 매사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화개살을 두고 고서에서는 문장 및 예술에 능하다, 지혜에 뛰어나다, 또 인수와 동주하면 큰 학자가 되고 공망과 동조하면 고승대덕이 될 수 있다. 한문으로는 꽃이 피어 화려하다는 빛날 화에 초가에 이형을 얹었거나 포장을 씌웠다는 덮을개를 썼으므로 상여의 휘장이나 임금님 일산에 달린 화려한 장식을 생각하면 됩니다. 모두 호사스러운 것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화개살이 문장이나 예술에 능하고 또 고승대덕이 될 수 있다고는 하였겠지만 실제로는 화려한 덮개 속에서 썩어가는 게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임금님 행차에 쓰이는 일산도 서민들의 우산도 접고 펴기를 반복하고 상여 속의 시신도 삶과 죽음의 반복을 보여주는 것인 만큼 화개살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배워 미래에 대비하려는 것도 이러한 반복의 사정이 있기 때문인데 예전에 겪었던 일이 흡사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고 우연히 만난 사람이 첫사랑의 애인과 닮았으며 원수처럼 등지고 떠나갔던 사람이 아무런 허물 없이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을 보면 특별히 누구를 미워하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던 이별이라는 것 때문에 서럽다는 거죠. 근데 그 이별 때문에 서럽기는 하지만 또 화개의 작용인 반복이 없었다면 다시 만날 수 있다 하는 기대, 재회의 기쁨은 애초부터 없었을 것이고 만났다 헤어지고 또 만나듯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인간사를 사주에서는 화개라는 신살 속에 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길 자기는 화장터 근처에 산대요. 그 옆에서 또 화랑을 운영하는 형님한테 얹혀서 살고 그 이웃의 미장원 주인과는 언니 동생처럼 친하게 지낸다고 하길래 그 사람 사주에 화개살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는데 화장터, 화장품, 화장실, 화가, 화류계, 화원 이런 등등은 그 화개살의 정통 개념이라 하겠는데 모두는 예쁘게 다듬는다는 행위 속에 버려지는 것이 다른 이보다 많음을 배제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화장터는 뭐 아예 태워버리는 거고 사람 자체를 또 화장품 버려지는 거 화장실 갖다 버리는데 화가 화류계 다 남보다 버려지는 게 많다. 즉 이승에서 저승으로 갈 때 무덤이어야 하지만 그것도 편치 않아서 오는 살은 불에 타서 연기로 없어지고 뼈는 절구에 빠져 산천에 날리거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화장터 같은 것이 화개살이다. 다시 정리하면 이랬습니다. 화개살은 이제 막 태어난 갓난쟁이다. 가진 것 하나 없는 맨몸뚱이에 고향이나 과거의 사람을 만난 것처럼 제자리에 돌아온 것이다. 이제 막 태어난 갓난쟁이. 그래서 어른이 화개대운을 만나면 부자는 가난해지고 가난했던 사람이 돈을 벌으면 부자가 된 거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유부남 유부녀는 처녀 총각으로 처녀 총각은 어린애로 회귀하는 성장 멈춤의 시대가 되고 만다. 다만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했을 때 내 주머니에 돈이 있든 없든 반가이 맞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려면은 여느 신살처럼 서로 소통을 필요로 한다 하는 것이죠. 화개살은 전부 진술충미로서 모두 토예요. 그러니까 이 진술충미가 사주에 다 있다고 해서 화개살이 잔뜩 있다 하는 게 아니고 신자진생이면 용이 있어야 화개살, 인호술, 호랑이띠, 말띠, 개띠가 술이 사주에 있다면 화개살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 진술충미는 모두 토오니까 모두 토다. 토가 화개살이다. 화개살 우측에는 토를 생하는 화나 토를 극하는 목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우선 소통을 시켜주는 건데 화는 부모처럼 이게 화생토를 해주니까 부모처럼 또 목은 목국토 하니까 남편처럼 토를 보호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충미 앞에는 화나 토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진술충미 뒤에는 화개살 좌측에는 토가 생하는 금, 토생금을 해줘야 화한테서 화생토 받았으면 저는 또 토생금으로 내줘야 되듯이요. 토가 생하는 금, 또 토가 극하는 수, 토국수, 자식한테도 마누라한테도 내줘야 하듯이 받았으면 내줘야 그게 막히지 않고 서로 소통이 된다는 뜻이에요. 토가 생하는 금 또는 토가 극하는 수가 있어야 한다. 금은 자식처럼 수는 마누라처럼 토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토 앞에 목화가 있지 않고 여기 뒤에 있어야 할 금수가 있다고 하면은 받을 수 없으니까 줄 수도 없는 형편이 되죠. 그래서 그렇지 않는 한 소방 맞은 여자가 갈 데 없어 찾아간 친정. 소방 맞았는데 다른 데 갈 데 있었으면 친정으로 안 가죠. 근데 갈 데가 없으면 다시 친정으로 가야 돼. 또 부도 만난 사람이 어디다 미리 준비를 해놨다고 하면은 그런 데로 가겠지만 부도를 만난 사업가가 대부분 다 빈손이잖아요. 설사 잘 나갈 때 뭐 별장 같은 거를 해놨다고 할지라도 부도를 만났다 하면 그런 거 다 순식간에 없어지니까 빈손이 되는데 빈손 들고 찾아간 고향에서 빈손으로 왔던 잔뜩 싣고 왔던 반갑게 맞아줘야 되는데 잔뜩 들고 갔을 때야 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지만 빈손으로 찾아갔을 때 반겨주기는커녕 찬밥 한 덩이조차 얻어먹기 어렵다. 아까 진술충미 앞에는 목화가 있어야 된다. 또 진술충미 뒤에는 금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조건이 어그러진 상태라면 찾아간 고향에서도 찬밥 한 덩이조차 얻어먹기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진술충미 대운은 살다 보니까 화개살 대운을 만났어. 진이 됐든 토가 됐든 진술충미 대운이면 원국에 신유해자가 있어야 하고 이게 토생금, 대운은 앞이고 원국은 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토생금, 금생수가 있어야 그 화개살의 도움을 받는 거죠. 화개살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는 즉 고향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아니면 옛날에 해놓은 일에 대한 어떤 결과가 좋게 나온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국에 진술충미가 있으면 요 진술충미 앞에는 인묘사오가 있어야 된다. 즉 목화가 있어야 된다. 뒤에는 진술충미 뒤에는 신유해자가 있어야 된다. 즉 금수가 있어야 된다. 토생금 금생수 뒤로는 토생금 금생수 해야 되고 앞으로는 목국토 화생토가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야만 복구 엎어졌던 거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걸 말하죠. 복구의 한도 풀고 재해의 기쁨도 누릴 수 있다. 실례를 들어보겠어요. 이 사주는 폐비윤씨라고 해서 조선 10대 왕
연산군의 모친이에요. 9대 왕인 성종의 두 번째 중전이기도 했었지요. 을해년 개미월 을사일에 태어났는데 을해년 개미월에 태어났으니까 이게 6월 돼지띠라고 해요. 6월 돼지띠. 해묘미생은 미가 화개살인데 요 돼지띠에 미가 월에 있으니까 이 화개살이 생월에 들은 사주예요. 출생월에 미 화개를 앞에서 화생토 해주고 우측에 사화는 화생토, 좌측의 해수는 토국수, 이게 토국수로 이 앞뒤로의 소통이 완벽하다. 화는 토를 보호하고 토는 수를 보호한다. 그래서 앞뒤로 보호작용이 완벽하다. 그런데다가 이 화계가 원점, 과거로 회귀한다. 그러니까 끝까지 간다. 소위 뒤끝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억울한 사정을 당했는데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요시 너 두고 봐라. 꼭 내가 그 안갚음을 해줄 거다 하는 게 뒤끝이 있는 사람의 그 표현이죠. 이 사주가 바로 그렇다 얘기예요. 폐비윤씨 그 신랑한테 쫓겨났다. 중전으로 있었는데 폐비가 돼서 친정으로 쫓겨갔다 하는 얘기. 너무 억울하겠죠. 본인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하면 친정으로 갔다. 화계가 없는 한 친정일을 보살핀다. 친정으로 되돌아간다 하는 일은 좀 거의 없어요. 근데 요 사람은 요 화계가 있고 그 화계를 앞에서 생하고 뒤에서 끌어안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 사람은 고향에 돌아가서도 친정에 돌아가서도 끄떡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살아나온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25살 때 쫓겨났어요. 25살 때 폐위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3년을 더 살았어요. 25살에 사가로 돌아와서 3년을 더 살고 사약을 먹고서는 이제 죽었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친정에 왔음에도 친정에서는 건강하게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 옛날에 그 문종의 그 세자빈들이 폐위된 사실들이 있었거든요. 뭐 휘빈도 있었고 또 봉씨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세자빈 자리에서 쫓겨나갖고 다 금방 죽었어요. 친정 부모들이 너무 창피해갖고 너 같은 게 소위 세자빈으로 있다가 친정으로 돌아와갖고 망신을 시켜도 이렇게 망신을 시킬 수 있냐. 차라리 죽어라 해갖고 목매달아서 다 죽었는데 이 폐비윤 씨는 그런 거는 절대 아니었죠. 언제라도 궁에서 다시 불러들여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갖고 3년이나 더 지냈는데 이제 끝내는 돌아가지 못하고 사약을 먹고 이제 친정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뭐 금삼의 피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있기는 했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폐비윤 씨가 정말 한이 졌을 텐데 요시 두고 보자 했겠죠. 요 돌아가서도 이 화계가 끄떡없으니까 양쪽에서 다 보호를 해주고 있는 상태다. 어떻게 됐느냐? 폐비는 살아생전에 한을 풀지는 못했죠. 폐비윤 씨는. 근데 폐비윤 씨가 죽고 22년 만에 일어난 갑자사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갑자사화는 연산군 때 일이다 하는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고 그 갑자사화가 연산군이 이 어미의 한을 풀려는 아들 연산군의 어떤 방법이었던 거죠. 이때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그 폐비윤 씨한테 사약을 들고 갔던 사람 뭐 등등으로 해서 엄청나게 죽었죠. 갑자사화.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사람은 소위 뒤끝이 있다. 이 폐비윤 씨가 친정에서 사약을 먹고 죽을 때 정말 억울하고 분했겠죠. 자기가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나한테 이렇게 사약을 먹여서 죽이느냐. 두고 봐라. 내가 죽어서도 그 한을 풀 거다.
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결국 그 갑자사화라고 하는 걸로 아들이 그 한을 풀어줬다. 근데 이거는 비유하기 힘든 경우였지만 꼭 이 패비 윤씨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사주에 이렇게 화개가 있는데 앞뒤로 보호받는 형편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결론을 남기자면 화개살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신살이다. 따라서 어떤 누구라도 찬란했던 자신의 과거를 되찾고 싶다면 옛날에 잘 나갔었는데 중간에 뭐가 어떻게 잘못돼서 엉망진창이 됐다면 그 찬란했던 과거를 되찾고 싶죠. 찬란했던 과거를 되찾고 싶다면 실망하지 말고 화개살이 있을 때 화개살이 없어도 그래요. 하지만 화개살이 있다고 하면 더욱더 몸과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자신이 가진 재주를 꾸준하게 갈고 닦아가면 틀림없이 과거의 영화를 되찾을 수 있다 하는 게 화개살의 가르침입니다. 화개살 여기까지 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